태국 시위대가 총리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흘째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옛날에 80년대? 그때를 딱 보는 것 같은데 태국 총리가 긴급 조치를 지금 뭐 하고 사실상 굉장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아니죠. 저희 아버지가 대학생 때만 해도 최루탄이 날아다니는 거를 많이 봤어요. 요즘엔 최루탄 못 보셨지 않습니까? 저 때는 최루탄을 봤어요. 최루탄을 뚫고 PC방에 갔죠. 아, 힘드네. 싫어합니다. 최루탄을 뚫고 PC방에 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노래는 같이 불렀으니까. 노래 끝난 다음에 PC방으로 가긴 했지만 하여튼 저 최루탄을 뚫고 PC방에 가던 학생운동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태국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3개 하는 그 시대죠. 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태국에서는 5인 집회금지, 긴급 칙령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예요. 반정부 시위에 긴급 칙령 나오고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긴급 칙령이 왜 나왔냐? 왕실의 차량 행렬을 방해했다. 이렇게 왕비님 가시는데 길을 막았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긴급 칙령이 발표되고 태국 경찰이 이제 시위대한테 이렇게 뭐 물대포를 발사하던지 뭐 이런 일들이 쭉쭉쭉쭉 벌어지고 있는데 뭐 우린 너무 잘 알죠. 저 얘기를 안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너무 잘 아니까 충분히 알 것 같고 지금 싸우는 거는 이제 군주제를 개혁해라. 군주를 물러나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태국은 워낙에 왕에 대한 그게 강하기 때문에 마치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로 가는데 지금도 입헌군주제긴 합니다. 군주의 어떤 파워를 좀 낮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왕당판 이제 왕실을 수호해야겠다.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이 왕당파라 그럽니다. 왕당파도 집회를 해요. 왕실을 수호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미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군주제 개혁에 전 국민의 어떤 뜻이 모일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요.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아버지와 내가 다르다. 학생인 나와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요. 연세에 따라서. 아버지는 국왕 군주제를 지지하는 거죠. 아버지와 국왕에 대해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싸우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다. 군주제 갈등이 태국에서는 약간 세대 갈등 형상이 있어요. 아버지는 너가 어려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국왕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학생들의 입장은 얘네들은 뭐 민주적인 그걸 많이 받았으니까 워낙 세계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만 이래야 되느냐, 왜 우리나라만 왕이 왔을 때 뭐 자리에서 일한다든지 다들 뭐 무릎 꿇고 해야 된다든지 치고 군주제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아팠을 때 난 그가 오래 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게 태국 아버지의 얘기인데 이 BBC에서 나온 건데 그런 거예요. 국왕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국왕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존경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특히 푸미폰이라는 요 전에 있는 가장 어떤 아버지 같은 국왕이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 같은 경우에 지금 젊은 시위대들은 이제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는 것 같긴 한데 느낌 자체는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사실은 이분이죠. 마하 와칠라 롱골 태국 국왕 라마 10세십니다. 라마 10 발음을 잘해야 돼요. 라마 텐셋이죠. 라마 텐셋인데 모든 일의 시작이 2016년에 제가 나이 많으세요. 1952년생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혼을 3번 하고 후궁도 있는데 축출도 됐어요. 뭔가 복잡한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결혼을 합니다. 무슨 공주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혼을 하시고 여배우하고 결혼을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이혼을 하셔서 평민 19세 연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혼하시고 26세 연하 근위대장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결혼하고 2달 뒤에 후궁도 동시에 이번엔 33세 연하로 책봉을 합니다. 아 복잡하죠. 이런 그 현란한 연애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후궁을 책봉을 했는데 그럼 책봉이 됐구나 했더니 그 3개월 뒤에 후궁이 지위를 박탈돼요. 왜 박탈되냐 했더니 왕비하고 싸운 것 같아요. 왕비를 존경하지 않고 뭐 그래서 박탈이 됐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아실 텐데 11개월 뒤에 얼마 전에 후궁이 복위를 합니다. 야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스토리인데 야 우리는 이 스토리를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은 꽃들의 전쟁이라고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저래갖고 뭐 김치 싸대기 날리고 뭐 이러던 그러니까 왕비하고 이게 이렇게 싸우다가 이 후궁이 이렇게 되다가 져서 귀향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다시 싸우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찌르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이게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태국 역사는 되게 10분 정도 짧게 지나고 현재를 좀 많이 보도록 할 텐데 태국의 위치는 다 아시죠? 인도차이나 맹주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왜 인도차이나 맹주, 인도차이나의 패자가 자기라고 불리는지 요 한 10분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 옛날 방송 보시는 분 알겠지만 진짜 옛날에 거의 800년, 900년 전에는 이랬잖아요. 이게 크메르 제국의 시대 우리 앙코아와트 하던 그분들이 다 먹고 있었는데 조금 이따 내려옵니다. 누가 내려오냐면 태국 분들이라는 거는 그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은 원래 있던 분들이 아니라고 해요. 중국의 여기 어디에 있던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위에서 누가 내려와요. 누가 내려올까요? 송나라가 저렇게 있을 때 금나라가 내려오죠. 짠짠짠짠짠 내려오면서 곽정이 갑자기 여기서 건곤대나이를 여기서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108 애들이 모여서 여기서 무슨 뭐 송강이라는 둥, 뭐 흑선풍 이규라는 둥 하는 게 줄줄이 나오고 여기서 뭐 갑자기 독수리 위에 타고 한 팔이 없는데 거대한 검 들고 나오고 뭐 하는 소설들이 등장하는 게 있던데 얘네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오랑캐라고 부르는 금들이 쭉쭉쭉 밀고 내려옵니다. 여기가 쭉쭉쭉 밀리면서 얘도 다 밀려 내려가요. 그래서 얘들도 좀 이따 망하고 여기 있던 분들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타이족이라고 부르죠. 그때 시암족, 타이족 그러는 타이족들이 쭉쭉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둥지를 틀으시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갈라져 있었다 그래요. 크메르족을 옆에 있는 앙코아와트 얘네가 약하니까 얘네 쳐들어가고 땅 차지하고 좋구나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쪽이 버마예요. 미얀마. 그 이쪽이 크메르고 가운데 타이가 껴있었죠. 이때만 해도 상당히 버마한테 좀 위태위태했는데 이때 태국의 영웅, 태국의 광개토 대왕이 탄생을 합니다. 딱신 대왕이라는 분이 나오면서 여기를 싹 쓰는데 어떻게 쓸었냐? 다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다 먹었지? 싹 베트남 빼고 다 먹었어요. 미얀마도 요만큼 남기고 다 먹었어요. 이게 시암이라 그러죠. 옛날 국호예요. 시암이 다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들이 인도차이나의 폐제라 그래요. 이게 500년, 600년, 7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2, 300년 전 얘기예요. 얼마 안 됐어요. 다 먹었기 때문에 원래 다 자기 거였죠. 자기들에 따르면. 야, 우리를 집에 생각을 해봐요. 17세기 한 300년 정도 생각해봐요. 야, 우리나라 고구려가 한 300년 전에 이게 우리 땅이었어. 야, 이러면은 지금 뭐 거의 뭐 1000년 전이니까 그래도 300년 전, 200년 전에 이게 우리 땅이었으면 지금 어깨에 이거 장난 아니겠죠. 저거 원래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될 텐데 태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그 딱신대왕이라는 분이 저기를 다 점령을 하는데 언제나 영웅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오른팔이 있죠. 항상 오른팔을 조심해야 돼요. 짜끄리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딱신대왕이 돌아가시는데 이 짜그리 장군이라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짜그리 장군이라는 분이 라마 1세예요. 찌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라마 1세신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라마 어디서 들었어요? 아까 전에 지금 왕이 몇 세시라고? 라마 10세시잖아.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저때 반란을 일으켜서 딱신대왕을 밀고 왕이 됐던 분의 후예인 거죠. 자, 그런데 저분이 시암을 딱 차지했을 때 문제는 조금 있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주의가 다가옵니다. 자, 태국이 아직까지도 나라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나라는 점령당해서 남의 휘하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일본 시대에 좀 애매하긴 한데 일제 시대 자기들은 뭐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독립을 유지했다는 건데 태국이란 뜻이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은 자유의 나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자유를 억압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버텼을까? 여러분 같으면 얘들이 왔는데 무려 영국과 프랑스가 왔어요. 나눠 먹으러. 어떻게 버텼을까요? 일단 저때 왕이었던 분이 얼마나 잘 버티셨으면은 대왕이 되셨어요. 태국 역사에서 대왕자가 붙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딱신대왕,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쫄랄롱꼰대왕, 그리고 아까 돌아가신 푸미폰 이제 전 왕을 대왕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때 얼마나 잘 버티셨으면 대왕자가 붙었어요. 일단 문을 빨리 열었어요. 일단 서쪽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극동이 아니라 서쪽이니까 당연히 문을 빨리 열었는데 1855년에 이미 영국과 통상무효조약을 체결했던 건데 태국의 생존 전략은 간단합니다. 주면 돼. 야야야 달라면 줘. 이게 보면은 1862년에 67년에 프랑스가 찔러요. 야야야 하니까 줘요. 1893년에 또 프랑스가 찌릅니다. 줘요. 라오스 이만한 걸 주는 거예요. 미얀마 줘요. 여기 주고 다 주고 요거. 이게 한마디로 쳐들어올 건덕지를 안 만들었어. 게다가 다 손도 잡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데 줄 거는 주면서 독립을 지킵니다. 완충지대죠. 여기 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이거를 먹자니 영국이 있고 영국은 영국대로 이거를 먹자니 프랑스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가운데 어떤 중립 스폰지적인 역할도 하면서 말도 잘 듣고 달라면 다 주고 쳐들어가려고 했더니 명분도 잘 없고 네가 왜 쳐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런 실리정책을 펴서 완충지대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태국이 자유를 의미하는데 정말 괜히 붙여진 게 아니고 저 태국이 저렇게 다 띄워주면서 사실은 그 나라들이 조금 있다가 그대로 독립을 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대로 독립을 하는데 현대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원형이 얘들이 띄워준 데를 거의 그대로 갖고 가요.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옛날 다 내 거였는데 띄워준 거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인도차이나의 패자다. 내가 원래 지배자였는데 띄워주고 니들은 띄워준 거를 갖고 독립을 한 거죠. 태국 입장에서는. 이 빛나는 역사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고구려 땅 나눠줬다는 거죠. 뭐 만주에 사는 너희들은 우리 옛날에 그 땅을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맹주 패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태국의 뭐 근대사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조금 있다가 시암 혁명이라 그러는데 옛날 혁명을 해요. 그때까지는 절대왕정이었는데 요때 입헌군주제로 바뀌면서 나라 이름도 태국으로 바뀌어요. 타이로 바뀌는데 이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유의 나라. 지금도 6월 24일이 얘는 어떤 입헌군주제로 바뀐 기념적인 나라인데 또 한 번 기로가 옵니다. 저 나라에. 무슨 기로가 오냐? 이번에는 골라야 돼. 그때는 제국주의라 영국과 프랑스에서 골랐는데 이번엔 세계 2차 대전이야.
영국, 미국을 편을 들까? 일본의 편을 들까? 요걸 손을 잡아야 돼. 일본, 소련이냐, 영미냐, 요걸 편을 요걸 잘해야 되거든요. 앞이냐, 뒤냐. 그래서 막 고민을 합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 고민입니다. 당연히 영국과 미국의 편을 들어야지. 그럼 안 되는 게 그때는 일본이 뭐 대동아 공유권 그러면서 중국 쓸고 동남아시아 쓸고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쓰기 때문에 동남아시아가 쫙 일본 손으로 들어가던 그런 때였어요. 여기서 영미의 편을 들겠다 그러면 일본이 쳐들어오겠지. 그럼 박살이잖아. 뭐 영국, 미국이 뭐 태국을 가장 먼저 살려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의 편을 또 들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안 통하죠. 이제 안 통해요. 네가 뭐라고 중립이야. 이 중립이다 소리를 들으니까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무슨 중립이야. 내 편을 들던가 전쟁이던가 하니까 중립이다 그랬다가 쳐들어오니까 바꿔요. sorry I'm sorry. 안 되는구나. 말로 하지 말로 여러분 말로 합시다. 그래서 결국 말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 편을 들어요. 차샥! 일본 편을 들어요. 좋군요. 그래서 일본은 원래 뭐 왜 쳐들어왔냐면은 버마나 미얀마나 말레이시아 이런 영국 식민지 니들 뒤에 있는데 공격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여기서 많이 들었는데 뭐 임진왜란 때 요딴 소리 해갖고 문을 열어달라 뭐 이런 소리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명나라를 침공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 뭐 이런 소리 했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쪽이 있는데 똑같죠. 태국 보고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중립이니까 안 열어줘 했다가 쳐들어오니까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고 열어준 거예요. 열어줘갖고 결국 일본 편을 갔는데 전쟁 초기에는 일본 쪽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때 당시에 거의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태국은 태국대로 그냥 손을 잡았지 식민까지는 안 가고 자율성이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는 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요때 나온 게 영화가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콰이강의 다리가 요 사이에서 영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그게 이제 요 태국하고 버마의 사이 다리인데 영화 내용은 나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태국이 얼마나 줄다리기를 잘했냐면은 전쟁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합군 쪽으로 기웁니다. 영미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파기합니다. 잽싸게. 야 사람은 빨라야 돼요. 이제 잽싸게 파기했어요. 물론 이게 반란 세력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는데 하여튼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잽싸게 낼름 파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냐? 에라이씨 하고 위치를 바꾸는데 일본을 공격해요. 항일 투쟁이다 하고 일본하고 싸워요. 이거는 거의 알파고인데? 다음 수를 아는 거 아니야?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을 땐 일본 편을 들고 영미가 이길 것 같을 땐 영미 편을 들고 야 기가 막힌 진짜 이거 거의 뭐 바둑에 정석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두고 일본이 패망을 한 다음에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죠. 원래 패망을 하면은 패전국이잖아. 일본 편을 들었으니까 패전국이면 패전국에 짐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승전국 쪽에 서 있는 데다가 영국과 프랑스 일본이 우리를 통해 널 공격했으니까 미안하다 하고 자진해서 손해배상도 해줘요. 그리고 승전국 쪽에서 그래서 미국 편이죠. 미국하고 손을 잡고 패전국 대우를 반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유엔도 가입해요. 이게 뭐야 여기서 정말 훌륭하게 이거 왔다리 갔다리 잘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서 괜히 자유의 나라가 아니다. 자유를 지킨 거죠. 결국에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지키는데 결국에 성공을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역사였는데 이 나라가 근세로 들어오면서 이때까지 남아 8세고 요 전왕 푸미폰이라고 하시는 라마 9세가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좀 문제가 많아요. 이걸 정리가 안 돼. 쿠데타가 일단 19번 있었습니다.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슈카월드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하고 똑같아. 1960년 70년대 대학생 주축의 민주화 운동이 발생돼요. 1971년에 국가 비상사태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국가 그 비상사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비상사태가 선포가 돼요. 조금 있다가 총리가 해외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정말 닮은 게 민주화 정부가 잠깐 수립돼.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정권이 다시 들어와. 수많은 대학생들이 희생돼. 야 이거 한국 역사 아니요? 야 이거 누가 써왔어? 이거 한국 역사 아니요? 91년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 그러더니 92년에 이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권이 드러나요. 1992년 민주정부 수립. 야 이거 우리나라 역사 아닌가? 우리나라 1992년에 대한민국 민주정부 수립이 이때 아니 똑같잖아요. 이게 저는 태국 역사를 보면서 야 출발은 비슷하다. 이때까지 뭐 쿠데타 하고 뭐 군부 세력 들어왔다가 잠깐 민주화 됐다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다가 대학생들 희생됐다가 쿠데타 하다가 92년에 민주화 정부 수립까지는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과 다른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군사정부가 없잖아요. 쭉쭉 문민정부를 이어가고 있죠. 이거 당연한 거니까 민정부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쿠데타해서 지금 뭐 대통령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데가 아니라 쭉 자유민주주의를 이어나가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여기는 잠깐 수립됐는데 이때 등장한 게 탁신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 이 탁신이라는 사람이 잘했어야 돼. 물론 잘하기 어려웠겠지.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지. 근데 뭐 우리나라 안 혼란스러웠나? 이 탁신 치나와시라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잘해서 민주정부가 쭉 이어지고 나갔으면 태국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것저것 하다가 쿠데타가 발생해서 탁신이 망명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웃긴 거는 2011년에 탁신의 여동생이 이번에 또 집권을 해. 여동생이 집권을 하니까 또 쿠데타가 발생을 해. 그래서 이때 발생한 쿠데타가 현재까지도 군사 독재 정부예요. 쿠데타 계속 발생하는 민주정부가 되려다가 쿠데타 되고 도망가니까 여동생이 됐는데 또 쿠데타 되고 현재까지도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쿠데타라는 거는 이 태국이란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쿠데타라는 거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군사 정부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그게 아니라 왕정은 굳건합니다. 일본하고 똑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는 안 바뀌어. 그 왕이 있잖아요. 왕은 어디 구석에 있잖아요. 여기도 구석에 있는데 문제는 1왕보다 이 힘이 10배 정도 세. 얼마나 세냐? 이 심판이라 그러는데 쿠데타 나라 태국의 심판 역할이다. 그때 당시 라마 9세시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살아있는 부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태국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심판 역할이 셌냐? 이거 많이 아시죠? 쿠데타를 성공해도 국왕의 승인이 없으면 바로 날아가요. 이게 쿠데타를 성공한 분이 이렇게 무릎 꿇고 옵니다. 저 왕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두 발로 기어와요. 기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쿠데타에서 정권을 가져도 되게 이미 쿠데타 했거든? 그래서 이미 총리가 날아갔어요. 자기가 점령하고 앉아있는데 국왕한테 가서 이렇게 대도 됩니까? 그래서 국왕이 딱 보다가 이놈 노! 그럼 날아가요. 군대도 갖고 있어. 이거 군사정부잖아. 자기 그게 다 있는데 이거 한다면 국왕 하면 노 하면 날아가요. 말 한마디면 날아가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991 수친다 장군이라고 쿠데타를 했는데 처음엔 예스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불러요. 이게 TV에 나왔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태국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다 아는 그 장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국왕이십니다. 태국 국왕이고 이쪽이 아마 쿠데타 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쪽이 쿠데타 당한 사람들이고. 둘 다 부른 거예요.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을 불러다가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절하고 있고 이제 무릎 꿇고 있고 여기도 있어요. 전시장 뭐 현시장 뭐 그래요. 불러놓고 여기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시민 대표인가? 뭐 그럴 거예요. 여기는 지금 쟤 잘못했다 물러가라 쿠데타 세력 물러가라 하는 대표고 여기는 쫓겨난 대표고 여긴 아마 쿠데타한 세력이 그럴 거예요. 세 명을 다 불러요. 무릎 꿇어놓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야 쿠데타 너희 뭐 국민 민주화 어쩌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가고 쫓겨난 놈은 쫓겨난 놈 보고 잘하지 말이야 뭐 이렇게 몇 마디 해요. 이거 어떻게 됐냐? 저 때 저 쿠데타 세력 한 대 보고 그대는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국가를 망쳤다. 이 한마디에 이 쿠데타를 수친다 장군이란 분이 날아갔어요. 이 한마디에 날아갔어요. 군대도 자기가 갖고 있고 지금 뭐 거의 총리인데 날아갔어요. 지금 불러다가 무릎 꿇고 이러는데 너 안 돼. 그러니까 날아갔어요. 이게 태국이 어떤 일본하고 다른 정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국왕이 아시는 바 아시겠지만 저 탁신도 반대했죠. 탁신 아저씨도 반대하고 국왕과 탁신 이 어떤 갈등 또 농민층과 어떤 지식인 간의 갈등 국왕 지진 세력의 갈등 이게 탁신 등장한 다음에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막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결국엔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군부 독재 시대로 갔고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겉에서 보기에는 또 조금 있다가 저 역할을 하는 푸미퐁 국왕 저기 쿠데타를 한 대장을 불러다가 무릎 꿇치고 쫓겨난 놈도 불러다가 그 쫓겨난 애가 원래 제가 기억하기에 감옥에 있었나 그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지금 현 총리는 거의 감옥이죠. 중야 사냐고 있는데 감옥에 있고 뭐하고 이제 국왕이 부르면은 바로 나와요. 국왕폐하가 부릅니다. 그러면은 바로 교도소문 여는 거예요. 열어갖고 둘 다 이렇게 무릎 꿇리고 야 시위대 대표 와봐. 그럼 오는 거예요. 세 명이 앉아갖고 야 종아리 걷어 이렇게 되죠. 이 자식이 말이야. 어째 잘했지 말이야. 이러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성공해도 이거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어떤 국민의 정신적 지주였던 푸미퐁 국왕이 서거를 해. 모든 지금 태국의 문제는 사실 여기서 만약에 푸미퐁 국왕이 살아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저런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워낙에 거의 절대적인 어떤 살아있는 부처급의 어떤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태국 왕실의 권위가 유명하죠. 지금 이건 2번 라마 10세의 모습인데 무릎 꿇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무릎 꿇고 이것도 다 뭐 참모총장, 국방장관, 총리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왕비고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 쿠데타에 성공을 했다. 그럼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이건 물론 그런 모습은 아닌데 sir 될까요? 그래서 no 그럼 날아가는 거.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왕한테만 그러냐? 왕실의 가족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공주건 왕비건 왕실이 관련이라면은 무조건 이래야 돼요. 총리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외국에서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부산 영화제인가 뭐 거기 왔던 거예요. 왕실 구성원이 지나가면은 무릎 꿇어야 되고 타일랜드 필름 태국 영화 뭐를 위해서 공주가 왔다. 나머지 전부 무릎 꿇고 있어. 사진 찍을 때도 무릎 꿇어야 돼. 전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닐지라도. 이 정도로 막강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신성시대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마하 와칠랄 롱콘 국왕께서 등극을 하셨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어떤 그런 좀 군자스러운 어떻게 보면 성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걸 기대했는데 자기 강아지 돌아가시니까 이 공군 대장으로 추서를 했어요. 이게 또 뭐 강아지가 굉장히 귀여우셨나 본데 뭐 그런 일이 있고 와이프는 4명인데 후궁이 들어오더니 꽃들의 전쟁을 찍고 있고 조금 있다 보니까 위키리스크라는 데서 폭로를 하는데 이상한 거 폭로해요. 왕세자비를 뭐 그걸로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해서 파티를 열고 독일에서 또 무슨 의문의 여성과 두루 독일에 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습이 사진에 찍히고 그랬습니다. 이게 국왕님이시고 의문의 여성이라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공군 대장인가? 야 잠깐만. 야 얘 아니겠지 설마 공군 대장이. 잠깐만 저도 지금 봤는데 공군 대장이 푸들인데 맞네? 걔 자식이겠지. 이거 죽어서 공군 대장 된 거 아닌가? 설마 이게 공군 대장은 아니겠지. 하여튼 아닐 겁니다. 이거 아마 자식이나 그러겠죠. 다른 놈이거나. 그러니까 죽어서 공군 대장에 추서됐겠지. 설마 살아있는 거를 이걸 공군 대장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하여튼 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는 국민의 절대적인 존경으로 유지되던 게 이제 왕정이었는데 그 전까지 가능했는데 저 존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걔가 결정적으로 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도 경제가 좋으면은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돼봐요. 뭐 어쨌건 간에 다 이해가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지금 여기 왔어요. 박살이 나니까 가뜩이나 분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태국 국왕 같은 경우에 재산이 얼마로 얘기가 되냐면은 최소 33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사람들이 더하면은 80조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왜냐 밝히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세금도 잘 안 냅니다. 뭐 낸다 안 된다 하는데 잘 내지는 않고 여기는 재무제표를 공개도 안 하죠. 말 그대로 거의 사유화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많이 알고 계시는 브루나이 국왕, 세계에서 또 부자로 유명한 영국 국왕, 사우디 국왕의 재산을 다 합쳐도 이게 클 거다란 말이 있어요. 이거 어마무지한 거죠. 브루나이 국왕 돈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가끔 여기 무슨 명절이 되면 설날인가? 이게 되면은 전 국민이 술탄 보러 옵니다. 브루나이. 유명하죠? 여기 딱 술탄 서 계시고 여기 자식들 서 있고 부인 되는 분 서 계시고 전 국민이 와서 술탄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술탄이 이렇게 용돈을 줘요. 봉투를 줘요. 세뱃돈 주는 나라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브루나이 술탄은 세뱃돈을 줘요. 전 국민한테. 이걸 주는 게 얘네 어떤 일일 정도로 이거 브루나이 석유 나오잖아. 석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자기 거니까 이게 용돈 주는 이 나라인데 그 나라보다도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 나라는 저렇게 국왕을 높게 하다 보니까 이거 유명하죠. 2014년 제정 태국 헌법. 국왕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며 누구도 이것을 침범할 수 없다. 헌법에 박혀있고 2017년 제정된 거는 어떠한 사람도 국왕을 모독할 수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나 어떠한 사람도 모독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3년에서 15년. 태국 형법에 박혀있어요. 시행령도 아니고 헌법과 형법에 박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도 말을 못하죠. 게다가 경제도 어려운데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태국판 레드불 창업자 얘가 천하의 못난 놈이 사고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에 휩싸이면서 특권층에 대한 어떤 분노가 지금 2020년에 태국 민주화 운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선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주권은 왕실이 아닌 국민에 있다. 다이 시민선언이란 걸 한다 그러고 이런 거를 지금 박는다 그러는데 시암혁명이라 아까 처음 나왔죠. 입헌군주제로 바뀌었던 그 시암혁명을 했던 그 장소에다가 이런 동판을 지금 갖다가 박아놓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BBC에 따르면 태국 시위는 현재가 혁명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 이게 안타깝게 아까 전에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1992년에 혁명이 한번 왔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잘 됐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2020년에 또 다른 혁명적인 순간이 이제서야 오는 겁니다. 이 몇 년이에요? 28년, 30년에 걸친 어떤 실행착오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막 복잡하게 꼬인 이 실타래를 28년 거의 30년 만에 다시 푸는 다시 혁명적인 순간에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혁명적인 순간이 없는 게. 이게 혁명적인 순간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야, 우리 아직도 혁명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아직도 저 최루탄을 뚫고 PC방에 가야 되는 이런 혁명적인 순간이 있으면은 와, 이거 정말 힘들어. 여러분들의 지금 뭐 요즘에 이슈가 뭡니까? 좌우? 뭐 남녀? 가짜 사나이 이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혁명의 모든 이슈를 다 잠식했을 거야. 우리의 70년대, 80년대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발전을 하고 뭐 누릴 수 있는 건데 태국은 이제 28년 전에 다시 돌아가서 혁명적인 순간을 지금 막 이 혁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여담이긴 한데 저 국악을 보면서 제가 잠깐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이거 기억나세요? 조지 5세와 에드워드 8세 이게 영국이거든요. 이게 아주 옛날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냐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는데 조지 6세가 누구시냐면 엘리자베스 2세 지금 영국 여왕이잖아요. 영국 여왕 아빠예요. 아빠인데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 큰아버지죠. 이분이 유명하죠. 갑자기 왕을 보면서 이분 생각이 났어요. 이건 아빠고 큰아빠인데 큰아빠가 원래 조지 5세가 돌아가시면서 큰아빠가 왕이 됐는데 갑자기 왕이 아니었던 조지 6세 자기 아빠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일로 내려가거든요. 이분이 왜 왕을 버리고 이분이 왕이 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워낙 유명하죠? 세기의 로맨스. 영국 왕과 인도의 황제였던 에드워드 8세가 요런 유부녀, 그 당시에 심슨 분이란 유부녀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죠. 심슨 분하고 결혼을 하겠다. 왕비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영국 정부에서 노를 외칩니다. 그리고 영국 수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에드워드 8세한테 고르라 그랬어요. 1번, 영국 왕이 되고 심슨 부인을 버린다. 2번, 영국 왕을 포기하고, 그때 당시에 인도 황제였습니다. 영국의 왕이자 영국 영예의 왕이자 인도의 황제였어요. 그거를 포기하고 일반인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해라. 일반인이 되면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까. 두 개를 던졌는데 에드워드 8세가 영국 왕을 포기하죠. 이게 그 유명한 세기의 왕이 포기, 사랑을 위해서 영국 왕, 인도의 황제직을 던진 에드워드 8세의 얘기인데 실제로 던져서 동생이 왕이 됩니다. 더 웃긴 거는 이 동생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요. 아니, 영국의 왕이자 인도의 황제인데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형 보고 야 좀 해봐 그랬더니 형이 싫어하고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단명했잖아요. 56세.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았냐? 이분이 왕이 된 다음에 조금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생기고 조금 있다가 인도가 독립한다 그러고 아주 난리였거든요. 난리 그 자체에 이 던지더니 자기는 그 사랑을 찾아서 뭐 러브 하면서 미국 가서 캘리포니아 좋은데 야 날씨 죽여 뭐 이러고 있고 자기는 뭐 2차 세계대전 여기 영국에 폭격 왔어요. 비 뭐 몇 기가 날라오면서 영국에 폭탄 내리는데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뭐 그 윈저궁에 폭격 날리고 폭탄이 머리 위에 뭐 날아다니고 벽이 없어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에드워드 8세는 또 나치하고 사이도 좋아서 말이 많았죠. 그래서 유럽 여행 다니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래갖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는 단명을 하니까 이 또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일화가 있냐? 엘리자베스 2세의 엄마가 계세요. 여기 엘리자베스 왕비입니다.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어요. 무려 101살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오래 살았죠. 엄마 입장에서 남편이잖아요. 부군이 56세에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굴 싫어하겠어요? 일 싫어해. 네가 아니었으면 에드워드 8세가 폭격 나고 뭐 그랬을 때 왕 하다가 고생을 하고 우리는 알콩달콩 있을 수 있었는데 얘가 이걸 러브 하면서 데려가니까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다 받고 폭격이나 맞고 말이야. 이거 엄청 싫어요. 이게 진짜 말이 많아. 이게 드라마로도 나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데 뭐더라? 이 드라마로도 나와요. 50년을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싫어해요. 여기 역할 누가 했더라? 엘리자베스 이 왕비 같은 경우에 이 데모죠. 엘리자베스 왕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이혼녀라든지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엄청 싫어했다 그래요. 이때부터.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찰스잖아요. 찰스가 자기 부인 내치고 나중에 다른 분 데려오죠. 다른 분 이혼녀라 그러나 다른 분 데려와서 이거 엄청 여기서 이렇게 노려봤다는 썰이 있습니다. 다이애나를 내치고 다이애나는 백작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분이 그래도 되는데 물론 높진 않죠. 백작의 딸도 높지 않아요. 여기는 왕가의 딸을 프린세스를 데려와야 되는데 요 백작의 딸을 데려오니까 얘들은 일반인이라고 부릅니다. 야, 백작의 딸이면 됐지. 백작의 딸을 일반인 데려왔다고 싫어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그리스 왕가라든지 뭐 어디 왕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공주를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왔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백작의 딸이니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얘를 차고 아래에 있는 그 카밀라를 데려오니까 더 싫어하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뭐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자, 이 정도로 여기는 야 누구는 왕이 안 되고 싶어도 왕이 되는데 태국하고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 좀 있습니다.